사는 것만큼이나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잘 샀는데 잘 못 팔아서 허탈해 하신 경험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팔아야 잘 파는 건지 그 매도하는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잘못된 매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매도 원칙이요? 저는 10% 수익 나면 익절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는 100만원 벌면 매매 종료합니다. 손절에 대해서는 저는 3% 무조건 손절입니다. 저는 100만원 손실 보면 컴퓨터 바로 꺼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익절은 이렇게 원칙을 세우시고 손절은 또 이렇게 원칙을 세우십니다.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확실히 익절, 손절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왜 안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익절의 원칙부터 갈게요. 자, 이런 원칙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자, 요 지점에 사서 10%가 되는 이 지점에서 익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워도 고점에서 팔 확률은 많이 없지만 이 차트를 봤을 때 매우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먼저 여기서 이제 파동이 시작하고 나서 허리를 살짝 건드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트랩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토리를 그려준다면 최초에 내가 여기까지 목표를 봤더라도 더 홀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내가 이런 원칙을 세워서 익절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운 사람들, 즉 여기서 익절하는 사람들은 이 차트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먹을 장에서 익절을 짧게 제한하는 겁니다. 손절도 한번 볼게요. 무조건 5%에서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마이너스 100만원 되는 지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샀을 때 최초에 절대 기준가가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기준가가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뭐 1%든 2%든 손절을 바로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차트는 깨졌는데 여기서 5%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익절, 손절 이런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차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차트에서 심리를 읽어낼 줄 모르고 차트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원칙을 세우면 됩니까? 자,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꼭 여러분 제대로 된 익절, 제대로 된 손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가입니다. 자, 우리 기준가 공부를 했었죠? 자, 최초에 내가 여기서 매수 진입을 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익절은 어디서 합니까? 기준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직전 고점이 여기에요. 거래도 터졌고. 그러면 이런 기준가 라인에서 익절을 하면 되는데 물론 길게 추세를 보거나 장기 투자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음 기준가에서 익절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가에서 내가 익절할 건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익절은 무조건 확실한 기준가가 있으면 익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가는 이제 우리 공부했었는데, 자, 이런 차트에서 기준가를 이제 2개를 그어놨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거래량, 그리고 캔들, 가장 많이 지지와 저항을 받은 자리, 그리고 거래가 증가한 자리의 기준가를 2개를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지금 위에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내려오면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지지 기준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이 선은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손절 라인으로 활용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저항 기준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가에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준가는 매우 중요하다. 기준가에 대해서 아직 나는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 혹은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E자형, N자형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확실한 기준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 한 요 부근에서 익절은 하고 싶은데 익절의 원칙이 없어. 즉 확실한 기준가가 없어. 이 기준가는 뭐예요? 매물대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판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제 한번 걸리기 마련인데 이런 확실한 매물대 자리가 없다, 기준가가 없다 라고 한다면 파동에 N자 파동을 활용하시면 돼요.
요 길이만큼 요렇게 그어 놓으시고 요 정도에서 익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위에 기준가가 없어요. 자, 나는 전고 돌파할 때 여기서 샀어. 어디서 익절하지? 길게 내가 들고 갈 게 아니라면 항상 상승하고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파동. 요게 이제 N자 파동이죠. 요 길이만큼 이렇게 올라왔다가 얘도 시간 조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익절하면 되겠죠. 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요 거래 터진 시점, 2차 상승하는 시점을 여기로 보고 이렇게 N자로 그어도 비슷하게 나오죠. 큰 N자, 작은 N자. 그러니까 N자형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익절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자형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박스를 타다가 요 폭만큼 올라오면 익절하는 게 E자형이죠. 요 길이만큼이에요. 요 길이만큼.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기준가가 없을 때, N자로 보기에 너무 좀 짧을 때, 만약에 얘를 N자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익절 치고는 AF 패턴에다가 박스 타다가 전고 돌파하는 건데 너무 짧고, 이럴 때는 E자형 패턴을 활용해서 익절을 하면 좋습니다.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게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기준가가 없을 때는, 기준가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겹치는 때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기준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E자형으로 딱 겹치는 부분이 있죠. N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매도의 원칙들이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매도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원웨이 패턴 그리고 트랩 패턴입니다. 매매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샀다. 그리고 N자형 파동에서 내가 익절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최초의 첫 번째 조정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움직이기 심상치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최초에 내가 이런 자리에 익절을 생각을 했어도 훨씬 더 길게 봐야 돼.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렇게 원웨이인지 지나봐야 아는 거지. 이 시점에 어떻게 알고 기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원웨이를 원웨이로 알면 여기서 그냥 전재산 몰빵하면 되겠죠. 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좀 늦더라도 원웨이인지 알면 그냥 전재산 몰빵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원웨이 10번 중에 두세 번만 잡으면 된다. 두세 번도 많아. 한두 번만 원웨이 다도 아니고 한 반만 먹어도 대박이다. 그만큼 물론 어려워요. 이게 원웨이다 아니다? 초보는 더 어렵죠. 판단하기. 근데 경험이 많으면 매매를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이 캔들의 각도, 패턴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내가 여기서 샀어. 근데 원웨이 같아서 내가 익절을 여기서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주가는 여기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분석한 게 틀릴 수 있으니까 본전에 걸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는 내가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승부를 봐도 괜찮은 거죠. 대박 아니면 본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트랩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AF 해서 날아가는데 여기를 한번 건드리고 가요. 자, 이런 경우면 최초에 내가 한 이 정도 익절하려고 해도 다음 기준가까지 지켜봐도 된다는 거예요. 트랩이나 원웨이 패턴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단타인데요. 저는 마디매매인데요. 하더라도 길게 먹을 때는 길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홀딩을 해본 사람이 홀딩할 수가 있어요. 매번 짧게 끊어 먹는데 이거 길게 홀딩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셔라.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래량 증가. 자,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인데 자, 이평선 보면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파동이죠. 반등 나올 때 고점 부근에서 요 캔들 같은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요 거래량은 단기 바닥을 알리는 대량 거래고 요 거래량은 단기 고점을 알리는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만 봐도 여러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보면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 캔들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봐도 여러분들이 언제 팔아야 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좀 넓게 보겠습니다. 거래가 아까 여기서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아니, 대량 거래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 터져야 대량 거래인데요? 그리고 뭐 거래 터지면 다
무조건 팝니까? 거래 터지면서 막 쭉쭉 날아가는 차트도 있던데요. 뭐 최근에 2차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선물 차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날아가면 거래 빵빵 터지면서 막 쭉쭉 날아가는데 무조건 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차트는 역배열 차트가 죽었다가 반등 파동이죠. 얘가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준가를 그어보면 요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은 자리, 이 기준선에도 딱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에 올라오니까 이제 거래가 터진 거고, 이 많은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가, 그리고 아까 뭐 E자형, N자형 패턴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올 때가 가장 좋은 익절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손절 한번 볼게요. 손절은 간단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손절은 뭐예요? 손절의 기술적인 원칙은 뭡니까? 기준가죠, 기준가. 익절보다 더 타이트하게 이 기준가를 설정하고 이 기준가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돼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외가 많이 없어. 무조건 이 기준가에서 손절을 하면 된다. 그러려면 이 기준가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가 찾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다가 그죠?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럼 일단 손절하고 봐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뉴스는 나중에 나와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비로소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손절하고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이 종목을 분석하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다시 사면 되죠. 매매는 대응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원칙, 익절의 원칙, 손절의 원칙, 아까 이런 원칙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무조건 5%에서 손절합니다. 저는 무조건 100만원 손실 나면 컴퓨터 꺼버립니다. 이런 원칙대로 내가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오는데, 자, 내가 요 부근에서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짧게 보면 여기도 손절 라인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가 깨지면 얘는 죽는다. 이런 기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건드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가가 없을 때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는 너무 손절이 크고 여기는 조금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이런 원칙으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예를 들면 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크고 여기로 하자니 기준가도 조금 애매하고 너무 좀 짧은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원칙을 세우셔서 손절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익절입니다. 전 무조건 10% 남은 익절합니다. 자, 이런 원칙은 언제 세워야 되느냐? 심리가 무너졌을 때. 자, 내가 이전 또 그전 크게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하면 어때요?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요. 그래서 급등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마냥 홀딩하다가 차트는 서서히 하락 추세로 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이제 손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절 라인도 설정 안 하고 그냥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빨리 내가 손실 본 거 복구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영영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무너졌을 때, 자, 샀어요. 수익이 나. 내가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내가 홀딩하려고 한다? 이럴 때 그냥 익절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내가 세운 원칙 있죠? 보통 내 매매 스타일에 뭐 예를 들어서 마디 매매를 한다. 주식 일봉을 보고 나는 마디 매매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보통 10% 정도 나면은 이제 익절을 보통 하거든요. 이런 자리도 이게 이제 일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통 익절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지금. 심리도 불안하고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최초에 세운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패대기 치면 여기서 손절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럴 때는 내 마지노선 난 여기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손절한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요 라인이 최초에 한 3% 정도 됐었는데 만약에 내가 순간적으로 급락해서 이제 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손절을 못했어. 그러면 5%라도 무조건 끊어야 돼요. 뭐 여기 지지 기준가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일단 내 원칙이니까 내 마지노선이니까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매도의 기술적인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가에서 익절한다. E자형, N자형에서 익절한다. 원웨이 트랩은 원래 생각했던 기준가 훨씬 위의 기준가에서 익절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익절한다. 이게 단독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중복이 된다면 더 좋은 익절의 자리가 된다. 그리고 금액으로 내가 익절할 때는 심리가 무너졌을 때, 욕심을 부린다거나 공포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리고 기준가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정해둔 익절, 손절 그 폭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매수의 원칙, 매도의 원칙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원칙을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원칙들도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또 여러분은 저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원칙들을 제 강의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은 어차피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제 강의를 여러분 스타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